안녕하세요. 미소담 한의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입냄새가 난다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서 이를 치료하려고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하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런 증상적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소담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입냄새는 위나 식도의 만성적인 염증 때문에 점막위의 위축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경우이거나 담적 때문에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는 입냄새인 경우입니다. 보통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하면 치석, 치주염, 편도결석, 부비동염 등 몇 가지 원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검사와 치료를 다 해보고 해결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한의학 서적에서는 위열증이라고 기록하면서 몸속에 열이 많은 경우에 입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치료하는 처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열 해독 작용이 있어 이런 몸속의 열을 식힐 수 있는 처방으로 입냄새가 해결이 되는 분도 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 위염이나 식도염을 치료하면서 입냄새까지 같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질환 치료를 통해 입냄새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을 동반한 입냄새라고 하면 이런 증상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담적이 원인인 경우와 위염이나 식도염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적이 원인인 분들은 위내시경 검사를 해도 아무런 염증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부패된 냄새가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살펴보면 혀가 부어서 치아에 눌린 자국이 있고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를 진찰해보면 딱딱하게 굳어진 부위가 관찰됩니다. 이런 증상과 함께 입냄새가 있다면 이는 속 문제를 해결하면 좋아질 수 있는 입냄새입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분들은 소화장애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화장애를 동반한 분들은 담적도 있으면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도 같이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신물이 역류하고 코나 입에서 신냄새나 화끈거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담적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속쓰림, 명치통증, 목의 이물감, 목의 따가움 등 식도염이나 위염의 증상까지 같이 나타난다면 이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병이 생긴 지 더 오래된다면 점막의 위축이 심해지면서 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소화장애 증상은 없으면서 명치가 뻐근하게 아프다거나 사과만 먹어도 속이 아프고 타는 듯이 아프다거나 공복에 뻐근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혀를 진찰해보면 건조한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혀에 갈라진 고랑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위내시경을 해보면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발해식도란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담적은 별로 없으면서 점막의 위축이나 변성이 심해지면서 입냄새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소화기와 관련하여 입냄새가 나타나는 병의 증상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담적이 원인이라면 담적 치료를, 점막의 만성 염증 때문에 위축이나 변성이 있는 경우라면 점막 재생 치료를, 담적이나 염증이 동시에 있다면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행해야 합니다. 입냄새 때문에 고생 중인 분들이라면 소화기, 위장병을 치료를 해 보십시오.